때도 있습니다. 평일 때도 있고 일단 와포드하고 에스턴 빌라 오늘 어려워요. 전설 HONG님 홍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2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팬닉도 이쁘고 감사합니다. 자, 에스턴 빌라 와포드 빨리빨리 해줄게. 빨리빨리. 왜냐면 여러분들이 말이 길어지면 또 분석이 늦게 나오니까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 에스턴 빌라 와포드가 제가 이거 지난번 경기 때도 와포드 토트넘하고 내가 이거 핸승 잡아갔잖아. 와포드 핸승 잡아갔는데 맞췄는데 그 이유가 토트넘은 이제 계속 하락일 거예요. 계속 하락일 수밖에 없는 게 에릭센이 마음이 이미 떴고 그 다음에 케인이 지금 현재로 이제 부상으로 아예 못 나오는 상황에서 나머지 애들도 어느 정도 부상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격적인 옵션에서 토트넘이 지금 손흥민이나 알리하고 에리센이 마음이 맞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토트넘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와포드가 상승세고 하다 보니까 제가 와포드 이거를 프렌을 아마 잡아줬을 거예요. 그때 맞았는 걸 알고 있는데 와포드가 지금 현재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맨유 승을 기점으로 해서 얘네들이 원래 실력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력이 원래 왜 이제 나오냐면 와포드를 꼴찌로 알고 계신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고 원래 와포드란 팀은 원래 중위권까지 올라가 있어야 될 팀이에요. 왜냐면 멤버 자체가 데올로페로라든지 뭐 디니라든지 미드필드하고 공격 라인 나쁘지가 않아. 근데 디니가 한동안 부상이 길어졌다가 복귀를 하고 한 게임 두 게임 치르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디니가 왜 좋냐면 골을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디니가 공격 옵션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좀 더 끌고 다니면서 다른 옵션들이 빌드업을 들어갈 때 공격적인 루트가 많아졌다는 게 와포드의 어느 정도 장점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디니가 부상에서 복귀하고 나서부터 분위기 메이커를 좀 어느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비를 분산을 시키는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와포드가 지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컵대 말고는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실점력에서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 사람은 곧 또 감옥소에 들어갈 것 같아. 이게 이불로 적한 저 사람은 이게 안 바뀌는 사람인 것 같아. 에블리바 시터가 다른 방에서도 졸라 욕먹는 놈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학고방에서 별풍선 졸라 쏘다가 깝치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다시 왔는데 말하지마 내 방에서. 지금 한 번 더 내라는 발언만 하더라도 바로 내가 블랙 시킬 거야. 블랙 시키고 당신은 다음에 블랙 특사를 시켜주더라도 당신은 안 풀어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또 비로그인으로 보든가 나중에 아무것도 보기 싫으면 한마디만 더 하시면 돼요. 바로 블랙 시켜줄게. 경고 없이. 오늘 분명히 말했다. 자, 와포드하고 에스턴 빌라. 그래서 와포드 승 쪽으로 봐요. 무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에스턴 빌라가 홈이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의 단점은 일단은 실점이 꾸준하게 많다라는 거. 장점은 한 번씩 공격이 터질 때는 믿을 만한 공격이 있어요. 에스턴 빌라가 공격 스타일이 좀 윙어 쪽을 많이 활용을 해요. 윙어 쪽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글리시란지 트레젝이란지 엘가지 이 라인업이 일단은 공격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 공격을 살려주는 미드필드가 많이 딸린다는 것과 수비의 실수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로 뭐 역배를 받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저는 와포드 승 아니면 무야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승을 갈지 무를 갈지 고민이 졸라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경기하고 사셈 경기가 나는 오늘 고민이 제일 많았거든. 다른 경기는 패스하든가 가면 그만인데 사우센트번하고 와포드를 무를 가야 되냐 승을 가야 되냐 고민이 많이 했다가 일단 결정은 했는데 일단 와포드 승무 쪽으로 볼게요. 승무 쪽으로 보고 여러분들 생각이 뭐 어느 쪽이 맞을지는 다들 틀릴 거니까 제가 추천 경기에서 제가 갖는 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와포드 승무 쪽으로 이 경기를 봅니다. 그래도 지금 페이스도 워낙 좋고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와포드가 이번 경기를 어느 정도는 잡을 가능성이 있고 최소 무승부 이상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본머스와 브라이언트 이 경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본머스가 홈이기 때문에. 이거 브라이언트 홈이었으면 저는 브라이언트 승가입니다. 저는 브라이언트 승가고 이게 본머스란 팀 자체가 무승부를 잘 못 캐는 팀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기복이 졸라 심해요. 일단은 문제를 한 개를 뽑자면 수비가 일단은 첫 번째로 문제고
두 번째는 부상자가 좀 어느 정도 돌아와가지고 공격적인 옵션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홈일 때만 한 번씩 승을 노려보지 원정에서는 워낙 못하기 때문에 원정하고 홈하고의 경기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근데 이번 시즌은 지금 홈에서도 제대로 못해주죠. 그 이유는 부상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돌아왔긴 돌아왔거든. 근데 브라이언튼도 그렇게 좋은 패턴은 못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전 팀장한테 이거를 뭘 갈래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본머스가 홈이라는 이점과 부상자가 돌아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제 컨디션이 아니라고 예상을 해서 저는 간다면 브라이언트 승을 갈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무승부 보기에도 좀 애매한 타이밍이고 무승부 날 수 있어. 그 브라이언트 승무를 봐. 쉽게 말하면 브라이언트 승무를 보는데 이것도 기준점이 만약에 헨승이 만약에 브라이언튼이 약간이라도 역배를 받아서 헨승을 잡을 수 있었으면 헨승을 잡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 정배다 보니까 승 아니면 무 중에 상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게 진짜 아리까리하다고 봐야지. 왜냐면 지금 본머스가 컵대회 말고는 좋은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를 못하거든요. 일단은 골을 제대로 못 넣고 있어요. 근데 브라이언튼 같은 경우는 지는 경기라도 쉽게 지는 게 아니라 골을 못 넣고 지더라도 어떻게든 비벼가지고 1점 차든 뭐 요렇게 지는 경기들이 많고 비비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인 전력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본모스보다는 브라이언튼이 좀 더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것도 브라이언트 승무로 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믿음이 안 가는 승무 느낌? 약간 그래가지고 요거를 또 어떻게 내가 추천을 해서 마킹을 할 것이냐에서 고민을 좀 하다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경기를 뺐습니다. 브라이언튼의 내 돈은 못 걸겠더라고. 아사리 뭐 다폴로 지금 내가 만원의 행복을 해줄 건데 오늘 경기들이 배당이 좋다 보니까 만원의 행복으로 많은 경기를 잡아도 배당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재미삼아 한 개 만원의 행복은 해주겠지만 거기에서 브라이언트 승 아니면 무중에서 한 개 잡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버린 경기 에버튼 대 뉴캐슬. 예, 이 경기 에버튼 승 버릴게요. 에버튼이 홈에서는 잘 비빕니다. 잘 비비는 거 인정.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에버튼이 이겼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기도 무승부를 끌고 왔고 일단은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을 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두 팀한테 졌는 거는 볼 필요가 없어. 근데 그 문제가 그 뒤에 브라이언트한테 홈에서 정말 몰아붙였는데 골을 못 넣고 1대 0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 때 에버튼이 졸라 잘했습니다. 졸라 잘했는데 결국에 골이 터진 건 한 골이었고 그걸 기점으로 원정에서 웨스트햄하고 붙었는데 웨햄이 분위기가 졸라 안 좋거든. 그럼 웨햄이 수비가 정말 별로인 팀이에요. 그 팀을 상대로 지금 에버튼이 1대1로 비기고 왔다라는 거는 나는 좀 타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 경기는 에버튼이 나는 잡고 왔어야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보니까 원정에서 경기력은 아직까지 좀 기복이 있다. 근데 홈이기 때문에 승을 보는 거는 인정. 근데 히샬리송이 오늘 아시겠지만 결장이고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 뭐 핵심 또 멤버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버리는 이유는 뉴캐슬이 현재로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요. 샘 막시망이 부상에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뉴캐슬도 좀 뭐라 해야 되나 수비가 나쁘진 않아요. 한 번씩 좀 발빠른 공격을 하거나 강팀들한테는 정말 심하게 골을 많이 먹히는데 오늘 중하위권 팀들이나 이런 팀들한테는 어느 정도 비비는 경기도 하고 첼시한테 지금 홈이긴 하지만 첼시를 결국에는 다 뜯어막 그때 경기에서 잘했는 걸 말하자면 첼시가 못했다는 것보다는 뉴캐슬이 수비가 어떻게 육탄방을 하든 뭘 하든 첼시가 못 넣은 것도 있겠지만 졸라 잘 막았어. 졸라 잘 막아가지고 첼시가 힘 다 떨어졌을 때 카운터 펀치로 한 방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1대 0으로 첼시를 잡아내는 경기였거든. 그 분위기가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기예요. 그래서 저는 로치데이라고의 컵 경기를 뺀다 하더라도 울버햄튼한테 원정에서 비비겼다는 점과 그 다음에 또 첼시한테 홈에서 지금 이겼다. 두 강팀들한테 이기고 비겼는 그 흐름이 오늘 에버튼한테도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뭐 뉴캐슬 승을 본다는 건 아닙니다. 에버튼 승무를 보는데 에버튼 승무를 보기에는 에버튼 승이 1.47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볼 이유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력으로 에버튼을 승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지금 공격적으로 이제 뭐 알미롤이라든지 뭐 샘마시망 이 두 명이 핵심 멤버거든. 거기에 조엘린톤의 저게턴 스트라이커가 같이 어우러진다면 뉴캐슬도 충분히 에버튼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거 조심스럽게 무승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필드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자, 맨체스터 시티에 일단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일단은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게 한 개만 더 말해줄게.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일단은 강해요. 세필드 유나이티드 스타일 자체가 수비의 역습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비비는 축구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아스날한테 원정에서도 아스날하고 무승부를 거뒀어요. 그 경기는 근데 아스날이 내가 오바메양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좀 불안했던 모습도 보여줬던 모습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맨체스터시티가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홈에서 말도 안 되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맨시티가 질 뻔했는 경기였거든. 솔직히 말해서 맨시티가 질 뻔한 경기를 어느 정도는 2대1로 이길 뻔한 경기를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맨시티가 오늘 경기에서 어떤 기로에 서 있냐면, 오늘 만약에 지거나 비기잖아. 그러면 좀 하락세를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맨시티 팬으로서. 왜냐면 지난 경기 때도 멤버가 졸라 풀라를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몰아붙이면서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떨어졌는 부분이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 저는 좀 객기입니다. 맨시티 승을 보고, 당연히 승을 보는 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hen패까지, 그러니까 핸승이죠. 맨시티 핸승까지도 보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경기에서 2점차 2승으로 조금 어느 정도 대승을 거둬야지 원정이긴 하지만, 다음부터 맨시티의 어느 정도 일정에 대해서 무리 없이 진행을 하는데 컨디션이나 멘탈 부분에서 맨시티가 잘해줄 거라는 나의 개인적인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 경기가 또 3일 쉬고 풀럼하고의 FA컵 32강전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리그 경기에서 오늘 어느 정도 해법을 좀 찾고 FA컵 로테이션을 좀 돌리고, 그 다음에 리그컵에서 지금 준결승이 맨유 경기가 있는데 그때 3대1로 이기고 왔거든. 그래서 일정상으로 3일씩 쉬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안 좋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지금 3일씩 쉬면서 2월 3일까지 경기를 하는 도중에 그렇게 어려운 경기는 없다고 봐요. FA컵을 선택을 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 그거는 이제 32강전이기 때문에 그때 라인업을 봐야 되는 거고, 26일날. 그 다음에 1월 30일날 준결승전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풀라를 쓸 필요는 없어요. 전반전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1.5군 한 3, 4명 정도를 로테이션 돌려도 멤버는 괜찮기 때문에 하다가 후반전에 경우의 수를 보고 어느 정도는 좀 더 맨체스터시티의 주전들을 써도 괜찮은 경기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경기에 만약에 펩 가롤리올라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 나면 풀 주전을 써서 맨시티의 분위기를 바꿔가기 위해서 뭔가의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맨시티 승에 핸스까지도 보고 있는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탈 팰리스 사우스햄, 아까도 말했다시피 와포드 경기하고 더불어서 가장 죄송한데 전설 팬님들 채팅 치지 마세요. 채팅 치는 사람들은 내 팬이 아니야. 말하지마, 대꾸해주지마, 해주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끊긴다.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사우스햄튼, 이게 어려운 이유, 일단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2무를 했는 입장에서 승이냐 패냐를 갈리기 때문에 무를 3연무를 보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사우스햄튼 무를 보기가 힘든 거는 내 입장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3연무를 할까라고 생각하면 어려워. 그래서 나는 크리스탈 팰리스 승을 보려고 했었는데, 내가 승을 보려고 했는데 왜 사우스햄튼 쪽으로 좀 더 승을 보냐면, 일단 사우스햄튼 승 쪽으로 봐요. 이유는 결장자가 너무 많아요. 타운센트라든지 벤테케라든지 슐럽이라든지 지금 어느 정도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주전들로 뛸 수 있는 모든 애들이 부상이 한 3명 정도가 있어. 그러면서 토순이 지금 왔긴 왔는데 처음에는 좋은 모습 보여줬지. 맨시티 경기에서 토순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장점을 한 개를 말해주자면, 얘네들은 축구가 졸라 재미없습니다. 뉴캐슬보다 솔직히 위에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 축구가 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골도 졸라 안 나고 안 먹히고 하여튼 졸라 재미없는 축구를 해요. 근데 그게 실리적인 축구라고 볼 수 있지. 어떻게든 비비는 경기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크리스탈 팰리스의 장점이자 단점은 실점이 작고 재미없는 축구를 하지만, 그 재미없는 축구를 하고 실점이 적은 이유 때문에 무승부도 많이 키고 어떻게든 승점을 1점이나 따내면서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즉 9등을 하고 있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는 울버햄튼한테 2대3으로 졌긴 졌어.
적긴 져서 최근 경기. 그거는 울버햄튼이 공격력이 막강하고 울버햄튼이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울버햄튼도 분위기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울버햄튼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긴 하지만 솔직히 나도 쫄았어요. 울버햄튼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잘 못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승무패가 다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어느 정도 드렸던 그런 경기다 보니까 근데 사우스햄튼이 그 경기 빼고는 딱히 지금은 좀 나쁜 경기가 한 개도 없어. 그 경기에서 지금 실점을 2대3으로 최대한 골을 많이 먹혔지만 그 경기 빼고는 실점력도 많이 낮고 그 다음에 공격도 어느 정도 좋아서 골을 꾸준하게 넣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연무를 크리스탈 팰리스의 3연무를 안 보는 이상은 사우스햄튼한테 좀 더 공격력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황의 라인업들이 예상 라인업들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주전 멤버들의 어느 정도 이탈이 조금 있다 보니까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데이터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사우스햄튼 승을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2연무는 많이 했지만 3연무까지 나올까? 처음에는 딱 이거는 그냥 무가면 되겠네 이 생각을 했었거든. 처음에는 무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록을 보니까 크리스탈 팰리스가 3연무 타이밍이야. 근데 얘네들이 골도 졸라 먹히거든. 이 경기는 1대1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대1, 뭐 1대0, 2대1 막 이런 스코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이기든 비기든 지든 막 이런 경우로 골이 많이 안 날 것 같은 느낌인데 사우스햄튼이 그래도 최근에 울버햄튼한테 한번 졌긴 했지만 좀 더 공격적인 옵션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울버햄튼한테 3골을 먹혔는 걸 어느 정도만 만에만 어느 정도만 어드바이스를 받고 고쳐만 낸다면 그래도 공격적인 옵션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사우스햄튼이 좋지 않냐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어려워요. 이 경기가 어려워. 다른 거는 승부를 보기 때문에 뭘 한 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일단 내가 처음 봤을 때는 무승부를 봤는데 무승부가 없다라고 보고 나서 크리스탈 팰리스 홈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 승을 보려고 하니까 주전들의 이탈이 심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우스햄튼 승을 보자니 울버햄튼한테 골을 3골이나 먹혔는데 이거를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 코치나 감독진들이 그 경기를 모니터링하면서 뭔가 해법을 찾으려고 나오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제 입장에서는 오늘 제일 힘든 경기 중에 한 개가 이 경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평백구님 4개월 연속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나폴리하고 라치오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묻지만 라치오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왜냐면 최근 페이스를 좋게 이어가고 있는 게 라치오고 저번에 나폴리가 리그 경기에서도 상대 전적이 앞서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걸린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라치오가 실력적으로는 이겨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그 경기에서 라치오가 이겼죠. 이것도 컵대이긴 한데 지금 나폴리가 답이 없는 게 이 멤버 가지고 더 이상의 퍼포먼스라든지 팀워크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독 문제냐 모습 문제냐 이런 말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구단주와의 아직까지 거꾸로운 모습들을 선수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분위기 좋은 라치오가 하루 더 쉬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폴리가 피오렌티나한테도 홈에서 2대0으로 발려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경기에서도 저는 나폴리 경기를 패스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경기는 라치오가 일단은 지금 현재로 코파 이탈리아 8강전이기 때문에 두 팀 다 로테이션 돌리는 것보다는 주력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라치오의 실력이 훨씬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어서 고배당이지만 라치오 역배승 쪽으로 그 역배라고 볼 수 없지 동배니까 라치오 승 쪽으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늘 레들란드컵 이거는 솔직히 패스하고 싶어요. 예, 1.47의 패가 그렇게 좋아 보이냐고 물어본다면 리그 경기라면 시타가 홈에서 결국엔 비테스한테 치면서 홈 연승이 깨어졌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어떻게든 똥줄승이라도 하고 있는 패가 좀 더 낫다라고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컵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시타가 지금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2연패 연패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아예 1.47의 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누구나 일반 사람들이 본다면 패승에 에버튼 승 이런 것도 보고 있겠지만 오늘 내가 측정을 받았는 1.47, 1.4대 1.47, 1.47 둘 다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오늘 마킹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패스하도록 할게요. 컵대고 레들란드고 나는 모르겠어요. 패가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마킹을 할 만큼의 믿음을 나한테 주지는 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 패스하도록 할게요. 세비야 레반테 첫 번째 드는 생각 안 가야겠다. 왜? 배당이 너무 낮다. 두 번째로 드는 생각 그래도 세비야가 똥쳐승은 하겠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아무 이유가 없어요. 레반트가 지난 경기에서 알라베스한테 몰아붙이긴 했지만 골 결정력의 차이로 골을 넣지 못하고 알라베스한테 먹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들을 봐도 그렇게까지 못한다고 보긴 힘들어요. 근데 뭔가가 세비야가 이겨도 1.2426이라는 배당을 가져갈 만큼 막 2대 뭐 2점 차 3점 차로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긴다 하더라도 똥줄승 예상하면서 저는 똥줄승 보면서 1.26에 내 돈을 맡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할게요. 다른 경기들처럼 정배들만 묶어가지고 뭐 2개 3개씩 줘가지고 2점 몇 배 만들어서 주면 편하지 나도.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그거는 분석이 아니고 그냥 확률 게임으로 맨날 정배를 줄 겁니다. 정배 중에 좋은 것만 골라주면 언제든가는 맞을 거니까. 2폴밖에 안 주고 3폴밖에 안 주잖아. 근데 그런 걸 내가 못해요. 그거는 분석이 아니에요. 그냥 내 별풍선 받고 돈 벌기 위해서 방송하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세비야 이거 솔직해서 똥줄승 보니까 가세요. 근데 1.26을 가라고 말을 하기에는 씨발 그게 무슨 개같은 분석이야. 진짜 똥줄승이 뭐 쉬운 승다. 이거 만약에 이거 내가 이거 1.26이지만 세비야가 레반트를 상대로 한 3대0 3점 차 이상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이건 똥배라도 좋아 보이니까 가세요. 이런 분석이 나온다면 시원하게 말을 하겠는데 그런 분석이 안 나와요. 이거는 세비야가 이기더라도 똥줄승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분석은 그렇기 때문에 1.26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큰 리스크가 있지 않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제 2경기 남았죠. 리옹하고 릴. 일단은 이 경기는 저는 릴 쪽으로 봅니다. 릴 역배 보는 경기. 예. 그 이유는 리옹보다 릴이 하루 더 쉬었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두 팀은 의외로 라이벌 전이고 대파이가 없는 것도 걸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옹이 승이 무조건 좋아 보인다라고 느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사리 그냥 릴 역백으로도 충분히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마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내 의견이고, 리옹이 지금 현재로 공격적인 거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공격적인 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오늘 릴의 공격력이라면 이 경기를 어느 정도 암흑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릴이 이긴다면 어느 정도는 다득점이 날 수도 있는 경기 중에 한 경기라고 내가 보여져요. 리옹이 이긴다면 다득점이 안 날 수도 있어. 리옹 상대로 골을 공략을 못해서. 근데 지금 FA컵 때도 어느 정도 리옹 선수들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보르도라든지 뭐 나머지 경기들도 그렇겠지만 꾸준하게 실점이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리옹의 단점이죠. 수비가 원래 리옹이 안 좋아요. 공격으로 몰아붙이는 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최근에 릴한테 또 뭐 한번 졌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컵 때다 보니까 무승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결승전이라서 무승부도 볼 수 있지만 릴 쪽으로 역배와 무승부 쪽, 그러니까 릴 승무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좋아 보이는 걸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 의견과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3월 8일날 얘네들이 좀 텀은 있지만 3월 8일날 또 매치업이 또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 것도 있거든. 그래서 준결승전에서 지금 릴이 프랑스 FA컵도 1월 29일날 있긴 있지만, 다음 경기가 파리 생제르맹 홈에서 4일 휴식 5일 뒤에 경기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릴이 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약간은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 릴 승부축 보고요. 첼시하고 아스날, 일단 오바메양이 없는 아스날은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 없는 아스날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첼시가 전반적으로 조금 기복이 있어 보이죠. 조금 기복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홈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연패가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아스날이 지금 현재로 원정에서 패가 없다라는 점은 있지만 오바메양이 빠졌고 화력이 약해졌다는 점, 그런 점으로 몰았을 때 저는 이거 첼시 승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오늘 선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왜냐면 무도 보이고 아스날이 오바메양만 있다고 한다면 아스날 승 쪽으로 봐도 되고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 여러가지 기록적인 부분이나 선수들의 이탈이란지 봤을 때는 첼시가 그래도 쓸 수 있는 카드가 홈이긴 하지만 조금 기복이 있어도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1.65라는 배당이 낮긴 하지만 이 두 매치업을 봤을 때는 배당이 낮다 하더라도 지금은 저는 첼시 승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기가 이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내일 아침에 NBA가 10시 반 경기, 그 다음에 뭐 경기들이 몇 개 없죠? NBA 왜 없어요?
NBA 내일 경기 한 개 있어요? 왜 NBA 경기가 안 보이노? 클리퍼스하고 댈러스밖에 안 보이노? 한 개 있다고? 패스할게요. 패스할게요. 댈러스 클리퍼스 그냥 딱 이름만 들어봐도 둘 다 졸라 이벤트 경기 하겠네. 이 생각. 점수가 많이 날 것 같은 경기로만 확인하고 내일 NBA는 패스 한번 하겠습니다. 패스 한번 하고 국내 경기로 할게요. 이러니까 사람